자, 다음은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표준형에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저울에 Xg을 준비를 해놓고 Xg을 비커에 넣고 소량의 물을 부어서 모두 녹였어요. 자, 250ml에 어디다 집어넣냐? 부피 플라스크. 이걸 넣고 모두 넣었다. 자, 물로 나이비크에 묻은 몇 방울을 써내고 부피 플라스크 모두 섞었다. 부피 플라스크의 표선까지 표선이라는 얘기는 250ml까지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0.1몰 농도의 포도당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알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은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250ml를 만들었네요. 기억은 일단 맞고요. 자, 그렇다면 0.1몰 농도 포도당 250이니까 얘는 0.25리터입니다. 그죠? 0.25리터고. 그렇다면 포도당의 몰수는 0.1에다 곱하기 0.25를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포당의 몰수예요. 그럼 포당의 몰수 얼마가 돼? 0.025몰이 되겠죠. 자, 따라서 질량을 구할 때는 0.025니까 얼마니? 이게 40분의 1인가? 40분의 1 곱하기 180 하면 되겠네요. 되겠죠? 그럼 여기 지워지니까 살아나는 거 얼마 나와? 응? 9가 아니 4.5g이지. 그지? 그래서 틀려봐. 마. 자, 마과정 후 수용액 100ml. 마가 어디 있니? 네. 마가 이제 표성까지 집어넣은 경우가 맞아.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몰수. 아까 몇 몰이었냐면 이게 40분의 1몰이었어. 맞죠? 40분의 1몰. 근데 그 중에 100ml니까 얼마가 돼야 돼? 250ml 중에 100ml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거 얼마냐? 이게 5분의 2인가? 그지? 그러면 이게 5분의 2면은 2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20 되고. 그럼 몇 몰이에요? 100분의 1몰이니까 0.01몰이네. 맞지? 그래서 0.01몰 틀린 겁니다. 다음, 12번. 복잡하게 이제 계산 문제예요.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왼손이네. 뭐,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다행이다, 야. 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과 오른발을 조심해야 돼. 나는 인대는 안 끊어졌는데 한 3년 전에 선생님이 이제 원래 앉아 수업한 사람 아니에요. 평생을 서서 수업을 했는데 3년 전에 발꿈치 있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여기 요 뼈 알지?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 흔히 발꿈치라 그러지. 이거 이름이 종골이야, 종골. 종골. 이 종골이 깨지는 경우는 높은 데서 떨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견고한 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바닷가에 뛰어들다가 이렇게 이제 바닷가니까 이제 약간 계곡은 아니고 이렇게 그 절벽 같은 거 있는데요. 근데 물이 이렇게 있어. 그냥 여기서 이제 뛰어든 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물에 들어간 거지 나는. 물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바위가 있는 걸 못 본 거지.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근데 딱 뛰어들다가 한 발은 빠졌어. 나머지 오른발이 여기에 빡 부딪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골이 산산조각이 났어. 정말 얼마 안, 1m도 안 돼요. 한 50m, 50cm, 60cm?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떨어진 거지. 빡! 그 알아? 소리는 안 나. 나만 안 듣는 소리 있어. 너도 그런 소리 들었지? 그지? 뚝 끊기는 소리 같은 거지. 와, 빡! 그러더니만 이게 깨졌어. 깨져가지고, 근데 여기가 어디였다고? 절벽 같은 데였잖아. 그래서 그 신고를 했어. 112, 119, 그 다음에 112, 119를 신고를 했지. 그랬더니만 구급차, 112 기동, 112 수찰차, 해양경찰까지 온 거야. 세 군데서 떴어, 세 군데서. 그러니까 이게 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119 구급대는 안 되겠대. 나를 싣고 이쪽 산으로 못 올라가겠대. 안 되겠대. 112는 더 안 되지. 해양경찰이 돼. 해양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배를 띄워놓고 나를 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니네 수중 들것이라고 알아? 처음 들어보지? 수중 들것이 있어. 그러니까 수중 들것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들것인데 사람을 이렇게 대가리만 이렇게 띄우고 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중 들것에 딱 타면 여기까지 내가 차. 너 그 대가리만 뜨고 가는 거야. 수영해서 막 가더라. 가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구조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 부산에 송도 해수욕장길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기 근처에 대학병원 갔어요. 맞더니 이거 조각이 났대.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말투 보니까 부산 사람이 아니거든. 서울이라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하면 2, 3주는 기본으로 입원을 해야 된대. 선생님이 그때 이제 내가에서 수업할 때고 하고 있을 테니까 2, 3주를 못 비워. 그때 여름이면 한참 바쁠 때잖아.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응급처치원 받고 서울 가서 이제 서울에 저 어디냐 잠실 쪽 가면은 뭐 강동구에 가면은 달려라 병원이라고 있어. 병원 이름이 달려라 병원이야. 진짜야. 응. 검색하고 나와. 이 달려라 병원 갔어. 이제 수술을 받고 수술 받았지. 근데 이제 수술 결과가 그 뼈가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뼈가 몇 개 사라졌대. 그 뼈가 왜 어떻게 사라졌나? 그래서 인공뼈 집어넣고 접착제 붙이고 지금도 이제 핸드폰에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박아놨어 이렇게. 어? 26개를 박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병이 아니라 사고를 당했죠, 선생님이. 한 3년이 넘었나요? 근데 수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업을 어떻게 하지? 서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생각한 게 이제 패드를 이용한 수업을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지. 자꾸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수업은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그래서 패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측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의자하고 다 준비 좀 해달라 그러고 이제 앉아서 그때부터 패드로 수업을 한 거야. 패드로 막 수업을 했지. 근데 반응이 괜찮아. 근데 약간 호불호가 조금 있는 애들이 있는데 졸립던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난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쫄름발을 하고 이렇게 서서 해봤어. 도저히 못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패드로 이제 수업을 막 하다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깁스를 풀고 나서도 못 써. 절대 못 써.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잖아. 이게 한 20대 정도에서 부러지면 모르겠는데 30대 가서 부러지면 야 이게 회복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야. 난 선생님 부러지고 보통 사람처럼 걷기까지가 한 1년이 걸렸어. 보통 사람처럼 걷기까지. 이게 깁스는 6주만 해요. 근데 6주 동안에 근육이 다 빠지는 거야. 너도 이제 근육이 빠져 이쪽에. 근육이 다 빠지셔가지고 선생님이 원래 이게 다리가 이만하거든요. 이게 여자처럼 여자 다리처럼 돼요. 6주 만에. 와, 진짜 신기하더라. 6주 만에 여자 다리, 그 와이프 다리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더 얇아.
그러니까 여자 다리처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다 빠지는 거지. 근데 근육이 올라올 때까지 또 수개월이 걸려. 근데 그 근육을 또 써먹을 때까지 또 수개월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1년 까먹는 거지, 정확히. 1년 까먹고 1년 뒤에 생활을 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 또.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통으로 날아가,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 요즘에 그 여러분들 재수 보면서 지금 살 많이 빠졌잖아. 맨 처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야. 운동을 하기, 내가 원래 운동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살이 찐 거야. 그동안에. 그동안에 약간 쪄가지고 한 10몇 킬로가 찌더라고. 광주 왔는데 또 여기는 뭐 밥을 잘 줘. 이 학원. 사육하듯이 밥을 줘. 선생님 사육하는 것도 아닌데 밥을 그렇게 잘 줘. 그럼 좋지 뭐. 열심히 먹었지. 광주 또 찐 거야. 와, 그래 안 되겠길래 내가 이제 여기 밥 끊고 저녁에 술 끊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개월 만에 지금 한 10,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이 체중계 쟀을 때 13kg 뺀 거야. 나 이제 5kg 더 빼가지고 한 18kg까지 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종골이 그 뼈가 부서지잖아. 그러면 제일 불편한 거야. 진짜 제일 불편해. 그러니까 내 선생님 뭐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보다 선생님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부모님보다 선생님 나이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 아들이 이제 20살이니까 당연히 많겠지 선생님이. 그런데 여러 병을 겪어봤는데 제일 아픈 게 뼈. 절대 부러지면 안 돼, 얘들아. 알았어? 니네 나이 때 부러지는 건 금방 붙어. 10대 때는. 근데 20대하고 이제 30대 되잖아. 뼈는 절대 조심해야 돼. 항상. 알았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남학생들이 술 한잔 먹잖아? 술 한잔 먹으면 절대, 그냥 편히 택시 타고 집에 가. 알았지? 그리고 뭘 하고 또 술 취해가 또 뛰어다니고 막 지랄병 떨려면 부러진다 또. 큰일 나. 인생이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나는 병을 여러 가지를 이제 얻어서 지금 뭐 완치가 된 것도 있고 한데 뼈 부러진 건 절대 완치가 안 돼. 알았지? 완치가 안 돼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앉아서 수업을 하냐면 나도 서서 수업하고 싶은데 칠판서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판서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 여기 봐봐. 배준호 교수님 막 하잖아. 애들이 막 글씨 이쁘다 그러고 판서 잘한다고 막 그러잖아. 그지? 판서를 되게 잘하는 선생님이야. 뭐 패드에서 나쁘진 않지, 막, 그치? 근데 이제 패드 이런 글씨는 난볼 때마다 내가 짜증이 나, 글씨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 서 있으면 아파요. 오래 서 있으면 이제 오른발 다쳤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른발이 아파. 그래서 운동을 되게 오래 심하게 하잖아. 그럼 그날 저녁 때는 이렇게 다리가 부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해야지. 해야 되길래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 너 그러면 너 정말 여름이 확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못해. 아프지? 지금은 안 아프지? 진동이 맞고 있으면 아프지. 저거 오래 갑니다. 끊어진 거야? 파열이 끊어진 건 아니고 수술 안 했지? 수술은 아직은 그 약물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직은 안 끊어진 거야. 조심해. 이게 끊어지면 인대는 더 힘들어요. 인대는. 그러니까 나는 이 의사가 운이 좋네요. 그래. 왜 운이 좋냐 그러니까 정말 뼈만 똑 부러졌대. 주변에 인대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게 뼈가 부러질 때 인대도 같이 나간대. 인대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인대였으면은 아직도 쩔렁거리고 다닐 수도 있어. 조심하자. 조심해. 팔 보니까 참 옛날 기억이 나네. 오른손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왼손이 뭐가 불편할까? 너 똥 어디로 닦냐? 오른손 닦냐? 괜찮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 임마. 왼손을 하는 거 별로 없어? 선생님 똥은 왼손으로 닦아요. 선생님.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요. 근데 똥 닦을 때 꼭 왼손을 쓰더라고. 왼손 별로 없다, 그지? 다행이야.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되게 조심해. 뼈는 조심하고, 이제 막, 그 위험한 짓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니네 그럴 나이야. 좀 있으면 20살이잖냐. 그래, 우리 12번 문제 풀자. 예. 지금 원래 벌써 잘 안 하는데, 뼈 부러진 거 보니까 옛날 생각, 인대지, 인대. 자, 봅시다. 수산화탄 수용에 관한 실험이다. 라고 돼 있고, 이몰농도가 있어요. 이몰농도의 NaOH 300ml에
물을 넣어 1.5몰 농도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2몰 농도를 물을 집어넣어서 1.5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농도가 4분의 3배로 줄어든 거지. 그럼 부피는 300ml에서 물을 집어넣어서 얼마로 해줘야 되냐면 3분의 4배로 늘려줘야 돼요. 그럼 400ml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X는 얼마가 되냐면 400ml가 돼요. 2번, 나 2몰 농도 200ml에 NaOH Yg을 넣고 2.5몰 농도로 만들었다. 나는 이런 얘기야. 2몰 농도인데 2몰 농도 200ml면 NaOH의 몰수만 따지면 200이니까 0.2리터. 그래서 2몰 농도에다가 0.1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0.4가 돼요. 0.4몰. 예? 자, 그러고 나서는 얘가 400ml죠? 0.4리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NaOH는 2.5 곱하기 0.4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얼마예요? 몇 몰이에요, 이거? 얼마? 이게 0.4면 5분의 2인가? 5분의 2면은 5분의 2면 얼마냐? 2몰. 어? 2몰 아니지. 5분의 2를 곱하면 0.5. 1몰. 계산이 안 돼. 1몰.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건 몇 몰을 집어넣냐면 NaOH를 0.6몰을 집어넣네요. 알겠죠? 그럼 0.6몰의 질량만 따지면 되는데 0.6몰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64, 24, 24g. 그래서 24g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게 이제 y가 얼마가 되냐면 24가 됩니다. 그다음 가에서 만든 수액과 나에서 모두 혼합을 하면 혼합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 가는 말이죠. 1.5몰 농도 400ml. 나는 2.5몰 농도 400ml를 만들었는데 혼합을 했대 800ml가 됐겠죠. 그럼 1.5는 부피가 2배 됐으니까 농도는 절반. 0.75. 2.5는 2.5는 또 농도 절반. 1.25. 두 놈을 합하세요. 그러면 2몰 농도가 되겠네요. G는 얼마가 되냐면 G는 2몰 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XV는 아까 X 얼마였죠? 400이었나요? Y는 24였고요. 얘는 2가 됐네요. 200인가? 2로 나누면 4, 4, 6, 4, 24. 또 나눠주네. 3, 20, 25분의 3. 알겠지? 그래서 25분의 3이 답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푸십니다. 그러니까 농도에서 이제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푼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알았죠? 희석, 선생님이 되게 희석을 좋아해요. 희석이면 훨씬 더 문제가 좀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다번 같은 경우는 희소로 푸시는 게 훨씬 빨라요. 알았죠? 용질 따로, 용매 따로, 용액 따로 보지 말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단원에 대한 얘기들, 이론들 해드리고요. 그죠?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 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1단원 하면 문제만 띠지게 더 푸는데 다음에 풀어도 돼. 그렇지? 어? 그러면 여러 번 돌리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전 단원을 돌리는 게 좋은데 근데 요즘 광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웬 뭐 일사더블만 단원인 줄 저기 학원들의 선생님들이 웬 일사더블만 뒤지게 하고 있더라고. 안 돼. 전 단원을 두루두루 계속 돌려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도 절대 안 틀리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일단 일단락 짓고요.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인연이 되면 뭐또 2학년 가서 또 시험 대비하면 되고 3학년 가서 모의고사 풀이하면 충분합니다. 아주 이너프하게 화학은 어려움 없이 1등급 받을 수 있어. 자, 4단원 들어갑시다. 4단원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에서.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다. 약간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절름발이 단원이에요. 찔끔 가르쳐 주다가 말고 찔끔 가르쳐 주다가 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은 약간 절름발인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내용의 주요 내용이 네 가지예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평형. 평형. 두 번째는 반응에서 추출하는 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 이제 반응을 갖다 이제 이해를 할 때 반응의 원리라고 보면 돼. 원리 또는 뭐 현상이니까 원리. 반응에 대한 이론이죠. 이론. 이런 반응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그젠플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화학 반응은 딱 세상의 화학 반응 딱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알았지? 딱 두 가지. 그 나머지 반응들도 있긴 한데 아주 대표적인 반응은 산염기 반응. 반응하고 산원 반응. 이렇게가 반응이에요. 이 반응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있으면 이 반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자, 물론 여기에서 이런 반응이 중화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중화 반응이 킬러죠, 킬러. 이제 중화는 킬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데 이 킬러 문항은 어차피 한 문항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문항이 나와.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았지?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예를 들어 10문제면 2문제, 20문제는 4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요.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신을 대비한다 그러면 학교에 30문제 나오죠. 30문제. 그치? 30문제 뭐 대략적으로 4문제나 5문제 정도 중화 반응. 다 어렵진 않아. 알았지? 다 어렵지 않고 그 중에 한두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내신에서는 수능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기가 좀 힘들어. 알았죠? 고의들이잖아. 그지? 하지만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 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어려운데 그 문제를
맞추려면 나머지 네 문제를 맞춰야 돼요. 알았어? 잊지 마. 나머지 네 문제가 맞아야지만 나머지 한 문제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이 킬러 문항은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우리 일단원도 똑같죠? 예, 양적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지? 그런데 나머지 세 문제, 물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도 다 맞춰야지. 그러니까 결국 화학원 전단원에서 따지면 1단원의 한 문제와 이 4단원의 한 문제, 이 두 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알았어요? 나머지가 다 맞으면 46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46점 몇 등급이냐? 뭐 문제가 좀 어려우면 1등급 나옵니다. 알았지? 그런데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그게 1단원 문제이든 4단원 문제이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고3들이나 이렇게 수능 보는 애들은 1단원을 풀고 4단원을 제껴요. 다시 말하면 중화반응을 제낀다고. 중화반응을 제끼는데 근데 그 제낀 문제가 풀만한 문제인 경우가 꽤 많아. 근데 왜 4단원을 제끼냐라는 건데 4단원은 열심히 해본 시간적인 어떤 물리적 시간이 없는 거죠. 봐봐, 생각해봐. 4단원 들어갔어. 그러니까 보통은 1단원부터 열심히 해. 그러니까 1단원 뒤지게 하다가 4단원쯤 가면 이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야. 인강도 1단원부터 열심히 들어. 4단원까지 만약에 완강하게 힘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4단원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뭐야 두려워하는 거죠. 알았지? 이제 요번에 이번 기회에 이 4단원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중화 반응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제 한 번씩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앞에 쉬운 내용부터 좀 할까요? 쉬운 내용부터.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에 대한 반응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먼저 살필 거예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그다음에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고 그래서 이 반응식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정반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모든 반응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도 과언은 아니야. 왜냐하면 자, 세상의 모든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반응들은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이 있어요. 그런 걸 모아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잘못 써놨네. 자, 정반응이 일어나는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정반응의 역반응이 거의, 그렇지. 거의는 좋은 표현이야. 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지?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보면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일어나기 힘든 반응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얘네들을 가리켜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기체가 발생했을 때. 자, 지금 이제 마그네슘하고 염산이 반응은 무슨 기체가 나오냐면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소 기체가 나오지? 그럼 수기체가 나올 때는 주로 이제 비가역 반응, 기체가 생성됐을 때. 기체가 나오는 게 이제 이거 말고도 연소 반응에서도 나와요. 연소 반응에서 뭐 나와요? 얘네들. 나오죠.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해요. 자, 그럼 이제 연소 반응과 이런 금속과 산화 반응들은 비가역 반응이라 하는 거고요. 다음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이제 물이 생성되는 게 중화 반응이거든. 이럴 때는 이제 정반응만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단원 에서 중화 반응 배우는데 중화 반응 배울 때는 전부 다 반응하는 거 가정을 하는 거죠. 다음 이번에는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AgCl은 앙금이 생성되거든. 이것도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뭐가 힘드냐면 이렇게 가는 게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몇 가지에 해당하는 반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든 반응은 무슨 반응? 가역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데 어떤 시점이든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역 반응은 자, 언제 always 역반응과 정반응이 일어난다. 자, 눈으로 봤을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일어나요. 눈으로 봤을 때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때도 역반응이 일어나. 알았지? 그렇듯이 항상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염화 코발트. 그러니까 모든 반응이 그래. 거의 모든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모든 반응.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 염화 코발트가 푸른 색깔이에요. 이게 푸른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물질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붉은색이에요. 이런 걸 이제 수화물이라고 그래요. 수화물. 물이 달라붙어야 돼요. 이 말이지.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붉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얘를 갖다 막 가열하면 다시 푸른색이 되기도 하고요. 물을 떨고 오면 돼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표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역 반응은 항상 반응물이 있으면 생성물하고 화살표를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염화 코발트의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정반응, 역반응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황산구리도 그래요. 황산구리. 똑같은 얘기야. 이게 황산구리인데 원래 황산구리는 색깔이 없어요. 흰색이야, 흰색. 그럼 얘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산구리 이게 음, 푸른 색깔이죠. 알겠지? 그래서 황산구리가 물을 만나면 푸른 색깔 변해. 물이 떨어지면 흰색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흰색인 애들을 무수황산구리야. 알았지? 이 무수황산구리가 이제 오수화물이 되는 거죠. 물이 5개 붙어가지고 푸른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가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었네요. 이제 그 석회동굴이나 종유석 석순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자, 얘 있죠. 이게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석회암 지대에 석회암 지대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내리는 게 이제 비죠, 비. 비 안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리게 되면, 비가 막 내리게 되면, 얘가 구멍을 내죠. 그러니까 녹인다 부분에 석회암이 돼요. 그럼 이제 석회동. 석회동굴이 생성이 돼요. 알겠죠? 석회동굴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녹은 거죠. 이렇게 AQ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에서 녹았잖아. 석회동굴이. 그럼 한 방울, 두 방울, 그 수용액 안에는 수용액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석회가 있으면은 동굴이 형성이 되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죠. 종유성이나 석순 같은 거. 알았지? 그럼 그게 뭐냐면 다시 석회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종유석이나 석순 형성되는 게 역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이제 가역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자, 그래서 가역반응이 이렇듯이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가역반응에 해당하고 알았지? 그럼 이 가역반응이 일어날 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알았지? 그래서 그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나누어서 이제 우리는 평형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동적 평형. 그럼 동적 평형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평형이라는 개념을 좀 봅니다. 자, 이때 이제 물리적 변화부터 먼저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 먼저 보시면 돼요. 어, 액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액체든 간에 액체 표면에서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표면에서 날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뭐라 그러냐면 증발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 액체라는 상태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면 근처에 있는 분자들은 다시 이렇게 응축이라는 거야. 응축. 자, 그래서 이제 증발과 응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증발하고 있는 속도가 있어요. 자, 증발 속도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높을 때 증발이 잘 됩니다. 두 번째는 금방 얘기했던 분자 간의 인력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작으면은 증발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물질이고 온도가 같다면 증발 속도는 똑같은 거야. 알았지? 응축. 자, 응축이 있어. 응축은 얘가 증발했을 때 여기 이렇게 증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증기들이. 맞지? 그래서 증기의 몰수라고 합시다. 증기의 몰수가 많으면 응축 속도는 커져요. 얘는 응축은 딱 한 가지만 영향을 받아. 뭐? 증기의 몰수.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뚜껑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증발을 했잖아. 증발하면 이제 여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 입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버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응축이 별로 없어요. 응축할 수 있는 분자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 중엔 증발 속도가 더 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싹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날아가지 말고 뭘 하냐면 마개를 하는 거지. 마개를. 알겠지? 마개를 하고 나면 이제 저 공간에 점점 뭐가 많아질까요? 증기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증기들이 많아지게 되면 증발은 어차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응축이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증발은 같아져 버려요. 같아지. 자, 같아지게 되면 이제 겉보기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정지 상태가 돼요. 알겠지? 겉보기로 정지 상태. 근데 이 겉보기란 정지고 절대로 정지란 표현은 못 씁니다. 알겠지? 정지란 표현은 못 쓰고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같게 되고 겉보기는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동적 평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동적이야.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변화가 있는 거야. 변화가 있는데 평형이라는 얘기는 겉보기 정지라 이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이때 이렇게 공간 안에 있는 수종기 분자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증기 압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압력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제 자, 이랬을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반응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된다라고 반응식을 쓰게 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평형을 가리켜서 평형이 이루어졌죠. 이 평형을 여기서는 상평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평형은 물질들의 상태들이 이제 두 가지 상태들이 이렇게 서로 또는 세 가지 상태가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평형을 뜻하는 거거든. 아니 뭐 지금 액체가 기체가 되는 평형만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평형도 있고 아니면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평형도 있겠죠. 이제 이런 애들을 모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상평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상평형은 뭐 이런 애들을 상평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상평형 말고도 물리적 변화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설탕. 물이 용매고 설탕은 용질이죠. 이 설탕이 이렇게 해서 물에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 그래요. 용해. 용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녹아있는 용질들이 다시 설탕이 되는 현상도 일어나죠. 그래서 석출이라고. 그러면 이제 용액이라는 애가 형성되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해될 때는 온도와 관계돼 있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용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온도가 낮을 때 용해가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온도가 높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용해된 애들이 적기 때문에 속출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작죠. 그래서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는 용해가 더 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용액들을 가리켜서 불포화되었다. 불포용액.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있고 설탕이 있을 텐데, 아이고, 설탕이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 설탕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 그러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는 이렇게 설탕 분자를 쓸게 자, 용해되는 거고요. 석출되는 거. 이게 이제 같은 상태가 돼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겉보기로는 정지사 똑같아요. 더 이상 녹지 않는 거니까 겉보기는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지가 아니라고.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 같을 때죠. 같아져.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적 평형이라고 하게 되고요. 특히나 용해될 때의 평형이라 그래서 용해 평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용액을 우리가 이제 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자, 뭐가 포화용인지 알겠죠? 이 상태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보면은, 그래서 조금만 더 녹아. 조금 더 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포화야. 과포용액. 그럼 이제 과포용액은 이제 실제로 용해도보다, 그러니까 녹는 정도가 더 많이 녹은 거야. 되게 불안정해요. 과포용액.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으면 바로 포화 상태로 돌아갑니다. 알겠죠? 자, 포화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때는 용해되는 속도하고 섭출되는 속도가 있으면 뭐가 더 큰 거냐면 섭출이 더 커요. 요 순간에. 알겠어요? 요 순간에는 섭출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어, 다시 포화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이 현상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주머니 난로 알죠? 그지?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맑게 변해, 그지? 똑딱딱 누르면 어떻게 돼? 딱딱해지면서 막 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맑은 용액이 과포화용액. 그리고 똑딱딱추가 자극이야. 알았지? 그러면서 다시 모로 가지고 석출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용액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얘나 아니면은 상평이나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증발 속도는 항상 같아요. 알겠지? 증발 속도 항상 같고요.
왜 같다 그랬어요? 온도 같고 물질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 한 증발 속도는 항상 같아. 근데 응축 속도는 뭐가 있어야지만 응축이 된다며. 그지? 그러니까 응축 속도는 점점점 커지다가 같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 요 시간 이후로 해서 여기를 평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를 평형이라고 한다. 그럼 얘도 그렇겠다, 그지? 용해도 똑같아. 그래프 없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용의 속도는 같아요. 그다음에 석실 속도는 이런 식으로 돼요. 되는 거고. 이 시점 이후에서 뭐가 되냐면 평형이 돼요. 알겠지? 이 시점 이후에 평형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석출과 용의 속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평형이 도달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네? 뭐야? 화학 평형. 어떤 반응을 좀 볼 거냐면, 이 사산화 이질소고 하나는 이산화 질소예요. 이 기체들이 색깔이 이제 좀 있어요. 이건 무색이야. 그 다음에 NO2는 갈색이에요, 갈색. 맞지? 무색이랑 갈색이랑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이제 NO2 같은 경우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광학 스모그. 광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스모그의 색깔이 옅은 갈색이에요. 아마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 정반하고 역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당연히 가역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이제 N2O4를 집어넣었어요. 뭐 당연히 무색이겠죠. 이게 처음 상태예요. 처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변했네. 연한 갈색. 그러면 색깔 변화가 더 이상 없어. 그럼 연한 갈색이 됐다는 얘기는 N2O4도 있고 NO2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한 갈색으로 반응이 멈춘 것 같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보기는 정지 상태이지만 정지는 아니라 N2O4가 NO2가 되고 NO2가 N2O4가 되는 이 속도가 같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이 정반응이고, 그러니까 정반응의 속도가 있을 거고, 얘가 역반응의 속도가 있을 텐데,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동일한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반응은 일어나고 있어요. 뭐하고 뭐가 일어나고 있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와 같은 화학적 변화에 대한 평형이라고 그래서 얘를 줄여서 화학평형이라고. 자, 그럼 이런 화학평형에서의 화학평형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보게 되는데. 자,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농도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 뭐만 있었어? N2O4만 있었지? 그래서 N2O4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가로를 치면 농도를 뜻합니다. N2O4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NO2는 늘어나게 돼 있어. 물론 이 시간 이후로 농도가 일정하죠. 여기가 이제 평형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처음 상태에서 여기까지 반응을 했고, 그다음 요만큼이 생성된 애들이야. 1대 2를 나타내주죠.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 항상.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은 무조건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평형 상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이 있는데,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일정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여기가 V이고, 여기가 시간이 T이면, 자, 봅시다. 정반응은 당연히 반응물인 N2O4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정반응 속도는. 얘가 많으면 빠를 거고, 얘가 적으면 느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반응 속도는 빠르다가 점점 느려져요. 자, 얘가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는 NO2의 농도에 따라 결정이 돼. 알았지? 그래서 NO2의 농도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니까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얘가 정반응 속도면 얘는 역반응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는 다르네요. 그죠? 아까 전은 그 증발 속도라든가 용해 속도가 똑같았는데 이 경우는 물질의 양이 달라지면서 정반응 속도 감소하고 역반응 속도 늘어나게 돼 있다고. 자,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 이후에 가니까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 같아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평형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화학 평형에서의 두 번째는 평형에서 어떻다?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화학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평형과 화학 평형은 이와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화학 평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법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법칙. 그 법칙은 사람들이 발견했겠죠. 그죠? 예. 그 법칙을 발견했는데, 일단 그 법칙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자, 교재 내용 확인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화학평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밑에 있는 실험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실험은 이제 얘는 이제 거꾸로 했었죠. 뭐를 갖다 집어넣냐면, NO2를 집어넣은 거야, 맨 처음에. 그러다가 여기가 약간 옅어진 거는 NO2만 있는 것이 아니라
N2O4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반응물이 NO2고 생성물이 N2O4가 되겠네요.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농도를 보게 되면 농도 그래프는 이제 선생님 그림과 좀 다르죠. A는 뭘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이거 반대로 해놨네. 또. 실험은 NO2로 해놓고. 아무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만큼은 늘어났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만큼은 줄어들었어요. 얘들의 B는 항상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겠지? 개수비가 1대 2니까. 맞죠? 그래서 평행에 도달하게 되면 NO2와 N2의 농도는 일정히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평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평형에서 어떤 법칙을 찾아냈는가, 알았죠? 그런 걸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